저는 메델린의 카무나 13에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정말로 사람들로 붐벼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20년 전에는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아름다운 벽에는 총알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곳에는 실제 총알 자국이 많아요.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여전히 발굴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지역은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마약 밀매 조직과 다른 범죄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메데인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이곳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매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콜롬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리에 아름다운 소녀들이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즐기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모든 즐거움, 합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저렴한 가격에 놀라워하고 있죠. 그들은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파티에 초대할 수 있어요. 소녀들이 있는 골목이 있을 거예요. 콜롬비아에서의 즐거움은 종종 위험과 얽혀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콜롬비아에 있는 셋째 날, 어떤 남자가 나를 강도질했어요. 이 순간 누군가가 누군가를 강도질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너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있어. 문제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메델린은 권력자들과 마약 밀매자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겪었어요. 헬리콥터가 새벽 5시에 날아와서 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국가경비대, 경찰 모두 결국은 대대급 전차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코바르의 친척들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고, 저는 그의 조카와도 만났어요. 무기, 에스코바르의 친척. 위험이 정말로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온 부유한 가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지된 물질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사립학교에는 더 많아요. 콜롬비아는 이미 우리의 나라이고 메델린은 우리의 집이에요. 이번 에피소드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파티가 많은 도시 미친 메데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하고 행운을 위해 랩도 읽고 출발해볼까요? La verdad que no soy un purgatorio, la verdad que soy un muchacho terrenal, pero soy un hijo Cristo en el cielo y en la tierra, como que fin de la guerra, bendiciones que se acaben todas las guerras. 콜롬비아의 국내선에서는 모든 게 정말 느긋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제 가방 주머니에서 그냥 튀어나온 물병조차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30분 걸려요. 차로 가면 반나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길 내내 멋진 산들이 있으니까요. 공항에서 오는 버스는 이미 콜롬비아식 유머로 가득 차 있어요. 표시된 요금은 14,000페소인데 실제로는 20,000페소를 받아요. 하지만 가격에는 놀이기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길이가 7km인 터널이 있고 그 출구에서는 군인들과 애니메이터들이 맞이해요. 그들이 코에 하얀 게 있었는지 못 봤지만 정말 이상한 쇼였어요. 이제 메델린에 정말 멋진 경치가 펼쳐져요. 바로 그게 우리가 파블로에 대한 드라마에서 보았던 거예요. Soy el fuego que arde tu piel, soy el agua que mata tu sed, el castillo, la torre, yo soy la espada que guarda el caudal, tú el aire que respiro yo, la luz. 산들이 메델린에 정말 멋진 기후를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여기 기온이 겨우 24도예요. 해안가에서는 거의 40도에 가까운데요. 종점에서는 커피와 담배를 팔고 있어요. 마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처럼요. 택시 기사들은 느긋하게 차를 움직이고 심지어 엔진도 켜지 않아요. 하지만 곳이 조용한 몇 킬로미터만 가면 정말 시끄러운 지역에 도착해요. 주변에는 젊은이들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많아요. 에다 아크말. 그는 콜롬비아에 1년째 살고 있고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이게 콜롬비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최근에 나는 정글이 있는 푸툼에 갔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지리에 대해 잘 몰라요. 이발사가 어디서 왔어요? 물었어요. 러시아에서 왔다고 했어요. 민족은? 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요. 했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라고 말해요. 의자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했어요. 그는 응, 아시아 쪽에 있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맞아, 이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방글라데시가 있고 스리랑카도 있죠 라고 말했어요. Таиланд. То есть у него Бангладеш со Шри-Ланкой, во-первых, рядом. Да-да-да. Я такой, да, мы там рядом. 많은 사람들처럼 악말도 우연히 콜롬비아에 오게 되었지만 이 나라에 반해 머무르게 되었어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했어요. 처음에는 페루에 꽤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리고 멕시코의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보고테 가서 이발사에 갔어요. 이발사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물어요. 카르타헤나나 산타 마르타로 갈 거예요. 했어요. 너는 메데인으로 가야 해. 해요. 너는 메데인으로 가야 해. 해요. 왜 메데인인가요? 그건 멋진 도시야. 세련되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메데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가봐. 라고 말했어요. 그래, 드디어 도착했어. 그 순간 악말은 돈도 없이 남게 되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친구야, 최근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와, 멋지다. 메데인에 남게 되었네. 내가 모르는 도시에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악말은 원격으로 언어 코치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빠르게 배우도록 돕고 있어요. 그는 6개 언어를 구사하고 콜롬비아 여성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들과 함께 스페인어를 연습하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조금 살았어요? 메데인에 살고 있어요. 항상 정말로 메데인에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녀는 메데인에서 평생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는 사나비부에 살고 있어. 저는 북쪽에 살고 있어요. 노르데이 북쪽 지역에 더 많이 살고 있어. А спроси, ей нравятся вообще иностранцы, типа, она бы, типа, могла встречаться с иностранцем?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섭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의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네가 전화번호를 받으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대답하거나 대답 안 할 수도 있어. 대답이 늦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데이트 계획했는데 여자가 안 오는 건 정말 흔해. 사람들은 느긋해. Здесь нет такого понимания, ка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주변에는 정말 이상한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하고 모두 서로 포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악말은 심지어 경찰에게도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녀는 여자예요. 여기 있어. 내가 경험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자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녀는 포르노에 출연했지만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에요. 나는 젠장, 이걸 어떻게 하지? 방금 파블로 네루다의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보세요, 제가 어떤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을 읽어드릴게요. 체포되지 않아 다행이야? 그녀가 나에게 왓츠ap을 남겼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녀에게 연락 안 했죠. 케이블카에서 더 많은 것이 보이네요. 발 아래에는 끝없는 슬럼가가 있어요. 항상 어딘가에서 지역 경찰이 누군가를 수색하고 있어. 벽에는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려져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톨란디아 및 다른 지역. 콜롬비아에서는 슬럼가를 공동체라고 불러요. 주로 그들이 위치한 곳은 산의 경사면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도 그렇고요. 발 아래에는 닭들이 풀을 뜯고 있고 무질서한 집들이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있는 오솔길은 더 위로 이어집니다. 차로는 갈 수 없어요. 여기 바로 바위에 어떤 새로운 오두막이나 작은 거주 공간을 짓기 위해 자리를 파놓았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그는 다른 집의 지붕 위에 자신만의 집과 작은 마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부끄러워한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가난할수록 사람들은 더 즐겁게 삽니다. 이 남자들은 아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을 가렸지만 그들의 여자친구들은 사교적입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나는 돼지의 엉덩이에 앉아있는 것 같아. 알겠지?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갯대를 뚫고 나가야 해요. 나는 무섭지 않은 척했어. 봐, 저기 어떤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여겨져? 산으로 올라갈수록 불편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더 커져. 그러니까 대충 어디로 가는지, 어떤 시간에 가는지, 누구와 대화할지를 잘 알아야 해.
즉 만약 너가 잘 차려입고 특정한 지역에 있다면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매우 높아. 모두가 카메라에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대. 일어나서 가자. 메들린에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야?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보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일 거야. 아마도 정확한 비율을 말하자면 5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 Ну, внешне реально весь город как будто покрыт этими фавелами. 이상한 점은 우리 마을이나 불우한 지역에서는 주로 노인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살지만 콜롬비아의 빈민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거리에는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과 매우 아름다운 소녀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픽업이 이루어져. 이건 지역 청소년들이 서툴게 또래에게 접근한 거야. 우리 외국인에게는 소녀들이 스스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 Я весь день красилась, и тут вот заметили. 뭐라고 외치고 있어? 우리는 보여줄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을 원해. 그들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의 세 도시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은 정말 여기 콜롬비아에 있어. 그들은 여기 위험한 지역에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를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티켓처럼 바라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봐, 여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 여기서는 외국인을 보고 그와 함께 빠져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다양한데 반대로 외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 문화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 특히 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서도 언어는 배우지 않는다고? 저녁이 되어 메델린의 파티 지역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해. 하지만 먼저 다른 여행자를 만나러 들를 거야. 여기 참고로 정말로 밤에 집을 이렇게 지켜 그냥 전기가 흐르고 있어. 여기는 막심이고 그는 콜롬비아에 이미 9개월째 있어. 너는 파블로 에스코바르 지역이 바로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구나. 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알다땀? 메델린에서 변화를 줬지만 어디에 살든지 멋진 경치였어. 낭만적이라 모든 게 좋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정말 아름다워. 여기 정말 아름다워. 나는 너에게 신선한 시각으로 말하는데 여기 정말 멋지게 아름다워? 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정말로 눈을 뗄 수가 없어. 맥스는 블로거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 카메라가 켜지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여러분, 체바예프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어떻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초대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행할게요. Блогеры не ужасно вообще, они захватывают сразу канал. захватывают эфир, да? Чё, кроссы у тебя так сушилис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운동화를 신는 게 정말 좋아. 묶지 말고 이렇게 뚝딱 하고 출발해. 정말 아름다워? 봐요 여러분, 화장품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신사 세트. 아파트는 정말로 작지만 전체적으로. 냉장고는 정말로 엄청 커. 방금 정말로 도착했어. Сколько квартира стоит? штука баксов. 맥심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첫 만남을 강도로 시작했어. 내가 상파울루 공항에서 카드로 코드를 읽었는데 택시를 타려고 $50를 인출할 생각이었어. 뭐 똑똑하게 카드를 넣고 $50를 인출하는데 이 카드가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해커들에게 털렸어. 이곳은 관광 허브로서 규모가 엄청나. 너 확신해? 내가 너에게 맹세해. 그리고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나중에 채팅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 후에 어떤 거래를 봤어? 그래서 거래봤어. 4, 5일 후에 거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즉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자는 동안 거래가 시작된 거야. 다행히도 돈이 좀 있었어. 내 카드에 $247가 있었거든. Тем не менее, в Медельине у Макса все хорошо. 주변에 산이 가득하고 20, 30층 건물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전망이 좋을 거야. 그들은 자신의 도시를 이렇게 부르네. Chimba. Chimba по-испански это влагалище. 그들은 모두 자신의 도시를 정말 좋아하고 이곳이 가장 멋진 도시로 여겨진다고 말해요. 즉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우리는 지금 산책할 거고 메데진이 바로 침바라는 도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건 여자들이나 택시 기사들 그냥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그래피티 봤어요.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침바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침바입니다. 모두가 이걸 즐기고 있어요. 오늘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는 갑니다.
고층 건물 어디예요? 고층 건물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조용하다고 하기보다는 안전한 지역이에요. 파블라다는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져요. 파블라다는 메데진의 활기찬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많고 아침까지 시끌벅적해요.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제라스 공원 가장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가격, 아름다운 사람들, 괜찮은 문화, 즉 그들의 언어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춤, 즉 그들과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건 아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모든 것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정상적 시작이에요. 다들 대화 준비 웃고 있어요. 그들이 너에게 미소 짓고 너에게는 너는 뭐라도 보이니? 여기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만 있어요.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테이블을 좀 봐봐. 할리우드 스타일이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 모델들이 간단히 말해서 돌아다니고 있어. 들어봐, 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여자들이야,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그들이 일하고 있어. 여기서는 일과 즐거움이 서로 얽힐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서로 방해가 되지 않아요. 즉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확실하게 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동시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여자애가 정말 일하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내 논리야. 사실 주로 내 휴식을 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앉아 있어. 사람들은 상황을 잘 파악해. Lo siento, mi amor. Mi cielo, mi corazón, mi culpa. Te pedí disculpas, ¿está bien? 메델린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아. 그리고 저렴한 카페에서 30분 만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우리를 테이블에서 일으킨 건 지역 래퍼였어요. Mira cómo baila, mira cómo goza, con los zapatos colores blancos y futuro. Estamos en puro, dale que futuro me encuentro duro. Oh, man, what is your name? Vlad. Oreo. La verdad que no soy un purgatorio, la verdad que soy un muchacho de la pinta, la niña, la Santa María, las tres embarcaciones, cantantes hay muchos, cantantes hay varios, yo canto para todo el sistema planetario, la rebeldía te para usted. 여러분이 이해할 수 그 친구는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조차 내가 접시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우리 테이블 뒤에 있는 에스코바르의 진짜 조카예요. 적어도 그녀는 파블로 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통해 그걸 증명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그녀를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했어. 너도 그 사람을 팔로우해? В инсте я Вова Карманов, и у меня в подписчиках уже есть вот эта колумбийская контрабанда. ¿Tú eres como Don Roberto? Cumplió 76 años. ¿Y de Escobar? Sí, Roberto Escobar. Родственница Эскобара, по-любому. Да. Все-таки ес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Короче, самые ребята, крутой бордель, который есть в Медельине. Вот, Сабрина, получается, племянник или кто-то. Она племянница. Она, получается, там тетя тогда какая-то чья-то. 여자가 에스코바르 로고가 있는 운동화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맥스는 가족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Я ничего не почувствовал там, Лео. Все там натурально, нормально. 오늘 여성들의 공격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아. 이 두 여자애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30분 전에 어쩌면 어딘가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I look for one. You remember? Yeah, of course. 결국 그들은 우리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막심이 말하듯이 많은 콜롬비아 여성들이 여기서 부유한 외국인을 찾아 돈을 나누길 원해요. 모두의 눈이 피곤해 보여요.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요. 이게 바로 그런 생활 방식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모르는 거죠. 이 약국도 모든 것 가득 차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금지된 물질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해요. 모든 모퉁이에서 불법적인 것이 팔리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나요? 뭐인 건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요. 주로 친구들끼리 또는 커플끼리 자주 모여요. 보통 맥주를 마시면서 자리를 잡고 가끔 담배를 피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공원에서 이게 바로 지지대. 그렇죠. 이게 지지대 경찰이 있고 사람들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일을 해요. 아무도 이걸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건 다른 나라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규칙과 다른 법이 있어요? 여기서도 금지된 것들이 팔리는데 생각은 그런 그들을 좀 봐. 왜 이렇게 많은 추파춥스가 팔리나요? 사람들은 다양한 금지된 물질을 사용해요. 맛을 주죠. 그게 코와 목구멍을 통해 흘러내리면서 너에게 어떤 쓴맛이 남는 듯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추파춥스를 빨아먹고 있어요. 추파춥스는 너희와 함께라면 아프겠어. 액션 아메브.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물질들은 유럽보다 50배, 심지어 100배 더 저렴해요? 부패한 정부는 이 전염병과 싸울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미쳐가고 그냥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어. 나는 메델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로 가고 있어. 콜롬비아에서는 모든 지역이 지위에 따라 나뉘어 있어. 그리고 이 집이 가장 높은 6번째야. 이 집에는 에밀과 나스티아가 살고 있어.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집, 아이들, 큰 개.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지역 간식이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 그라나다. 이건 패션 프루트 종류야. 이건 그걸 언제 쳤어? 이렇게 열 수 있어. 이건 병아리의 배아야 조금. 그리고 이 액체는 많은 나무들의 배아야. 패션 프루트. 좋아, 잘했어. 오, 이건 심지어 그가 나가게 해. 시리에서 숟가락으로 먹어봐. 여기 이게 무슨 피자야? 고양이야. 기쁘셨나요? 고마워. 정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레이스 탐방이요. 아주 물론 있죠. 레이스. Кто бы мог подумать, на что я потел в Медельине, так это на фисташке. 에밀과 나스티아에게는 3명의 아이가 메데인에서 공부하고 있어. 메데인 그의 유명성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아마도 매 코너마다 뭔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Как родителям уследить за детьми, чтобы они вот это не попробовали, или они 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или вот ваше мнение как родители? 우선 금지된 열매가 없다는, 즉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한마디로 이건 교육이야. 즉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90년대나 200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 또는 그 당시 12, 13세 아이들은 커피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고 부모들은 그들을 어떻게든 가르쳐야 했어요. 네덜란드 출신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삶의 경험을 어떻게 겪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해. 다양한 종류의 금지된 물질이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무슨 일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인지 보여줘. 그는 이걸 잘 알고 있어. 유료 학교에서는 더 많아. 즉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야. 하지만 우리는 금지하지 않아요. 원할 때 오면 돼. 괜찮아. 너는 이게 나이에 맞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 뭐든지 시도해볼 만한 나이인 것 같아. 거기서 15, 16살이고 원하고 준비돼 있어. Чтобы это не было так, что потом он уйдет и какого-то там трэша, да, придет, вернется в непонятное состояние. Нет. 콜롬비아는 합법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대마초와 코카 제품으로 공식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건 무슨 허브인가요? 대마초 제품 전시회? 이건 운동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 연고야. 근육이 아프거나 뭔가 아플 때 쓰는 거지. 이것도 그래. 주요한 건 바로 대마유야. 나는 얼굴을 생동감? 네, 이건 머리카락 성장용 토닉이에요. 거기에는 유칼립투스, 여러 가지 허브, 그리고 코카와 대마 추출물도 들어있어요. 네, 여기에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여러 화장품 회사에 공급해. 즉 여기서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농장을 사서 나중에 판매할 수 있어. 추출물이 아니라 이런 식물들이야? Вы ездили на плантацию, например? Да. 이런 새로운 독특한 농업 형태가 콜롬비아에 가져다 주고 있어. 적지 않은 돈이야. 성장해. 커피는 아니지만 그녀는 성장 중이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제품을 개발 중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야. 이런 종류의 제품을 위한 소비자는 너에게 미국에 있어.
이건 가까워서 따라서 운송비가 낮아. 즉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 여기서 재배 비용이 훨씬 낮아. 콜롬비아에서 농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는 흥미로운 장점이야. 여기 날씨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관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즉 자연이 스스로 모든 것을 물을 주는 거야. 너의 임무는 반대로 물의 공급을 보장하는 거야. 저렴한 땅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아보카도와 같은 과일나무의 경우 관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근처에 대규모 소비 시장이 있다면 생산 비용이 얼마나 떨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CIS 국가들에서처럼 콜롬비아의 갱단과 마약왕들이 부자가 되면 정치에 진출하고 합법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맞아, 메데인에서는 더 조용해.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고타에서 일어나는 카르텔 간의 다툼이 없거든. 태거처럼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친구들 아마도 한 파티에서 조용히 말했다고 보아하니 대표들이겠죠. 여기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즉 사만테서 키예프 마피아까지 그들은 여기서 모여서 호텔을 짓고 있어요. 그들은 한때 다른 방법으로 벌었던 돈이 이제는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해. 요즘은 멋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가지도 않아요. 즉 그들은 완전히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어. 너는 그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서도 접촉하지 않아. 하지만 콜롬비아 사람들은 슬럼가에서 살고 있어. 그들은 더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거리에서 죽는 일은 덜해요. Acá por la noche es peligroso o no? Un segundo, nuestra No, por acá la vida es calmada, muy tranquila. No puede salir tranquilamente a las calles y dependiendo si uno no se mete con nadie, nadie se mete con uno. Как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Пабло? Pues ellos tampoco es que me hayan hablado mucho de ellos, pero igualmente como él dijo, aquí todo el mundo lo conoce. Позитивно или негативно? Более негативный. 메데인의 일부 지역은 피로 얼룩진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에스코바르 그리고 그곳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합니다.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Но даже здесь есть мемориал у бывшего здания, получается, которое выкупил Пабло Эскобар, называлось оно Монако. Вот, получается, там 46 тысяч точек. Каждая из этих точек 46 612, да, как пуля, да.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каждая точка посвящена какому-то пострадавшему во время войны. 46 612, да, точек.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죠. 사실 그 당시 카르텔들은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이 죽든 상관없었죠. 지금은 특정한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통째로 폭파했습니다. 심지어 항공편 이름도 있습니다. 아비앙카 항공의 비행기가 통째로 폭파된 적이 있었죠. 이 모든 큰 전쟁은 단지 한 공무원, 예를 들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카르텔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은행을 통째로 폭파하고 슈퍼마켓도 통째로 폭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콜롬비아인들은 에스코바르를 부끄러워하지만 그를 잊기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은 만들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입니다. 영웅입니다. 물론이죠.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드라마들, 이야기들, 책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나라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런데 석유 매장량 1위라는 거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부패한 정부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즉 너나 내게서 훔치는 것은 쉽게 말해 반년의 노동입니다. 더 많을 수도. 그래서 그들은 범죄의 길로 들어선 거죠. 공동체에서 그런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갈 때는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더 강하게. 여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산악 지역이 문제입니다. 저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쉽게 도망치거나 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밀과 나스티아는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아들은 13살이에요. 그는 수영장에서 훈련하고 우버를 타고 훈련장에 가고 혼자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버를 압니다. 앱이 누가 무엇을 운반하는지 볼 수 있어요. И, как правило, эти водители даже повторяются, они уже нас знают кого везут. То есть это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위험한 지역에 대해 말하자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곳에 갑니다. 거기 메델린 중심과 같은 곳은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꽤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완전히 갱스터 같은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니다. 네가 이 현실에 어떻게 대할지에 달려있어. 한낮에 누군가 마체테를 들고 다가와서 뭘 베어버리진 않겠죠. 즉 한낮에 누군가가 서서 가는 사람을 강탈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какие-то определенные ситуации.
막심은 위험한 지역에 더 자주 가고 그의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콜롬비아에 온 지 셋째 날 어떤 남자가 나를 강탈하려 했어요. 저희는 몇 명이었죠. 나는 아비앙카와 함께 우크라이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때 도심에서 아직 밝을 때였어요. 부유한 철 향신료에서 마치 쓴맛을 열고 그런 느낌으로 반투반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는 이미 이까지 세웠고 이제 1초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왔어요. 우리는 사진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다려 하면서 가고 있어요. 거위가 택시의 트렁크를 열어요. 가방에서 뒤적거리고 뭔가를 꺼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못 봤어요. 나는 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지 여자들과의 만남도 가끔은 끝나죠. 안 좋아요. 그들은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들은 전혀 부자가 아니고 돈이 전혀 글쎄 그들에게는 흰색이니까 아마도 그럴 거야. 돈에 대해서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세련되고 반짝이는 것들, 비싼 음식, 비싼 옷, 멋진 여자들. 그러니까 돈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클로펠리나라고 불리죠. 신데렐라. 그리고 신데렐라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서 다양한 칵테일, 보통은 알코올 음료를 섞는 것 같아요. 나는 스페인어를 배웠고 내 동급생이 있었어요. 그는 신데렐라라는 소녀와 만났어요. 그녀가 그에게 와서 그들이 조금 술을 마시자고 주장했죠. 그녀가 말하길 거기서 뭐 좀 하자, 보드카 마시자. 그들은 보드카를 마셨고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는 이틀 반 후에 차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녀가 약을 타서 넣었거든요. 그 후에 나는 두 번째로 공부했어요. 그때 내 동급생이 미국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가 말하길 나는 4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났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룹에는 많아야 4~5명의 외국인밖에 없었어요. 4~5명의 외국인? 즉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0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 수입 3명 또는 수입 4명 중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등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위험한가요?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즉 너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 Как бы они тебе кидают там, допустим, пару там пилов, да, смотрят, тебя не берет, а у них, как бы, как я уже объяснял, вот это, знаешь, там, замуж не втерпешь, ну, они нетерпеливые, они раз там, блядь, двойная сверху доза, понял? А они ж не химики, там, не алхимики, не знают темы. Они тебя накидывают, как бы, это раз и просто кряк. Они, то есть, у тебя воруют телефон, и банковскую карту, и деньги. Ну, и там, ну, там, рыжуха, там, цепи, у кого что. 콜롬비아에서 강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Идешь по улице, тебя, допустим, обгоняют сзади, тебе дышат каким-то порошком в лицо, ты просто его случайно как бы вдохнул просто на расстоянии, просто по улице идя, даже с ветром. 너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돼. 누군가가 너의 팔을 잡고 가자 나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너를 털어가고 너는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일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또 구별할 수 있을까? 즉 그들은 한 곳에 서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들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 하지만 친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 돈이 없어서 오지 않을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서 우연히 바꿨다고 말할 수도 있어. 네오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거야. 여기서는 계속 촬영할 수 있어. 그들이 여기서 어디에나 서 있고 앉아 있고 걷고 있을 거니까.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지만 경찰관들은 보통 기본적인 질서만 감시할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광지에서 서로 얼굴을 때리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어. 우리는 이 경찰들과 성매매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어. En Colombia es legal si yo busco para una chica con dinero, para pagar dinero. La prostitución acá no es legal. No es legal. No, obviamente es mayor de edad. Mayor de edad sin problema. Tú no vas a ir a policía como... ¿No? Mil gracias. 괜찮아요. 즉 당신이 성인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녀가 뭐라고 했어? 그녀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했지만 당신은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Она говорит, нет. А ее? Никого. А что тогда такое легально? Если я не просто знаю, я не знаю. нельзя, но занимай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То есть тебя как бы упакуют, если ты как бы спишь с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человеком, как бы за деньги. 여기서 만나는 콜롬비아 여성들은 정말 다양해. 어떤 이들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보여. 나는 18살이야. 상상해봐. 내가 문서가 있어. 나는 문서가 있어. 응. 문서를 보여줬어. 그 중에는 정말 아주 어린아이들도 많아.
주로 살 곳이 없는 인디언들이야.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들이 춤추고 구걸하면서라도 뭔가를 벌 수 있어. 경찰은 끝없이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만 그건 효과가 없어. 인디언들은 갈 곳이 정말 없어. 맥스와 거의 30분 동안 인터뷰를 녹음하고 있어.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고 옆에서는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고 그 옆에서는 인디언 가족이 자고 있어. 아버지 없이 전원 출동이야 사실. 나스티아와 에밀은 바르셀로나에서 이곳으로 이사했는데 이는 특이한 일이다. 반면에 많은 콜롬비아인들은 유럽을 꿈꾸기 때문이다. 트리는 불가능하다고 써놨어. 정비된 유럽에서 정비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로 이사할 수 있겠냐고. 이사하는 건 가능해. 이건 우리의 선택이었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편안한 생활 조건을 만들 수 있었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이 어딘지 또는 어디서 집처럼 느끼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야. 맞아, 콜롬비아는 이제 우리의 나라야. 메데이는 집이야. 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사한 후에 내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가능하고 저게 가능하네. 틀도 없고 제한도 없어.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걸 보게 되면 나스티아와 아밀은 가장 비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는 주택이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1,000입니다. 더 저렴 가능. 나탈리아는 따라 다릅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룸 스튜디오입니다. 비용이 들 거예요. 600불, $700. 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면 우리처럼 3개의 침실이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는 $1,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생활비로 얼마가 드나요? 여기서 한 달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식비가 대부분의 지출을 차지해요.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아요. 저는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도 거기서 먹어요. 저는 꽤 소박한 요구가 있어서 한 달에 $800, $900로 쉽게 살 수 있어요. 음식과 아파트예요. 내가 너는 절약하지 않는 거구나. 괜찮아요? 왜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멋진 별도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아파트는 저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저는 제 욕실이 있고 이웃도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1,000로 시작해서 어떤 아파트를 임대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은 꽤 잘 벌고 가격을 흥정하지 않아요. 즉 그들에게 라브콤에서 아파트가 $3,000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알겠어요. 좋아요. 만약 우리 사람이 거기서 누군가와 흥정한다면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걸 그린고 가격이라고 해요. 즉 가격이 바로 그린고를 위한 거죠. 대부분의 콜롬비아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처럼 파벨라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의 월급이 얼마예요? 모르겠지만 나는 오고 있어. 그는 콜롬비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미래에 그가 떠난다면 그는 파벨라를 떠나는 거예요. 러시아,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러시아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라틴계 사람들처럼 그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해요. 너는 아밀, 그는 잉글랜드로 가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거든요. 거기에는 좋은 팀이 있어요. 나스티아와 아밀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그들의 고객들은 종종 슬럼가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해요. 버라이어티 3이나 버라이어티 2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사람. 그건 그냥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가 정확히 잠들고 깨어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신장도 빼앗기지 않을 거고요. 좋은 동네로 이사하려는 목적이에요. 좋은 다양한 기록들이에요. 자, 우리는 콜롬비아에 도착할 거예요. 이건 끔찍해. 이런 말을. 부유한 부모의 아이들 냄새를 맡고 보행자를 치기도 해요. 유일하게 발생하는 일은 그들이 스스로 도로에서 벗어나거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예요. 하지만 거기서 누군가를 자주 치는 일은 없어요. 총을 꺼내서 나를 치고 네가 나를 끊었어. 사실 그래, 너도 알다시피 훨씬 적어. 아니, 전혀. 그들은 문화적이고 문명적이며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네 무리에, 하지만 그들은 매우 차분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밤문화에서는 우리는 멋진 비싼 레스토랑에 가요.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퇴실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뭔가를 덜 마셔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들이 그를 돌봐주고 침대에 눕혔어요. 그는 깨어났고 택시를 불러서 태워 보냈어요. 우린 술 취한 싸움 본 적 없어. 싸움
어떤 것들이요? 어떤 채 치는 일 같은 거, 그런 거요. 너가 가다가 누군가를 밀쳤어. 우리에겐 바로 시작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없어요. 너가 왔구나. 미안해요. 괜찮아요. 용서해 주세요. Все люди говорят громко, и причем они могут музыку вот так. Они, значит, только наушники, да? Я Они замечал включают, уже. да, вот в динамике, все. 여기는 신경계를 훈련하기에 완벽한 나라야. 알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 특히 밤에는 그들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 익숙해져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음악을 크게 틀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이웃이 와서 괜찮아 들어와서 같이 즐기자라고 할 거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디서나 그렇지. 콜롬비아인은 약속을 한 뒤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건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심지어 내 친구들이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기다렸는데 손님들이 그냥 안 오는 상황도 있었어. 여기서는 쟤들아 뭐야 준비 중이었어. 샐러드를 자르고 있었어. 소리를 내고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해. 하루 뒤에 야 친구들 오늘 올래? 라고 말해. 야 친구들 잘 지내. 오늘 올라요. 너희가 갔을 때 아 맞다 우리가 가야 했지 라고. 그래 오늘 갈게.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진 없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인들은 싸운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사람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콜롬비아 사람들 마음을 보세요. 누구나 이 역사를 전부 기억하고 떠올릴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종류의 피, 어떤 종류의 주사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들은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여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임이 있는지 통계가 있어. 사실 아주 적어. 우리는 텔레그램에 채팅방이 있어. 콜롬비아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모여 있어. 나는 아직 한 번도 파티에 나가본 적이 없어. 미국은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치 있어. 여기서 미국은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해. 센트럴 파크 볼리바르 공원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항상 마이크로폰으로 외치는 남자가 있어. 스피커로. 그는 그곳에서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그가 마이크로폰으로 소리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구소련 지역과 함께 있어야 해. 소련과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인들에 맞서야 하니까. 미국인들은 거기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 나는 정말 놀랐어. 나는 대단하네 이 남자라고 생각했어. 외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어. 미국인들에 대한 반응은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대항하나? 아니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여기서 큰 권위가 있어.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너처럼 젊은 세대는 미국인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좀 더 많은 세대는 미국인들과의 어떤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아. 하지만 전반적으로 멕시코처럼은 아니야. 가장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멕시코야. 왜냐하면 국경에 위치해 있고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들은 항상 이 벽을 넘으려고 하거나 경찰 아래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거기서는 말하면 그들은 바로 반응해. 여기서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는 영어도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는 흥미로운 단어들이 있어. Допустим, подруга там парню или наоборот говорит там бебе, ну как baby, или там man здесь тоже слово man, да, man, да. То есть в Испании такого слова нет, допустим, man там что-нибудь такое. Здесь, допустим, машина это carro, в Испании это coche, а здесь carro, как car. 그린고는 보면 쓰레기를 의미해. 우리 같은 그린고로 여겨져. 멕시코에서 그린고는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을 의미했어. 그냥 미국인들. 여기서 그린고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야. 스페인인들도 그들에게는 그린고 스페인인들이 있어. 아니 스페인 사람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니까. 그렇지. 그린고는 그런 관광객을 가리키는 용어야. 예를 들어 제가 그들과 스페인어로 대화를 시작할 때 저를 그린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말해. 여기 처음에는 그린고라고 말하는 게 좋았어요. 그린고, 거저. 내 경우에는 일본에서 온 그린고만 있어요. 최대한 단순화. 슬라브 얼굴이면 어쨌든 미국인이에요. 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라면 일본인이에요. 아름답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크말리아는 가끔 여기서 외로움을 느껴요. 여기 살다 보면 정말 그리워져요. 자기 여자친구들이 그리워지는 걸 잘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소련식으로. 나는 쇼핑몰을 걷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슬라브 외모의 여자를 보았어요. 아니, 키가 크고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나는 다가가서 처음에는 멀리서 영어로 시작해요. 너는 그녀가 슬라브인이라는 걸 알았어. 거기에는 여전히 독일인일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비슷했어요. 네, 저는 그녀에게 러시아어로 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네 라고 대답했죠. 나는 감사해요, 대화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때 그녀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녀는 내 농담을 이해했어요. 알겠죠? 모든 이 문제들,
풍자 이해 못해요. 풍자 모르죠. Была женщина беременна. Что-то это был тур. А это да, мужская тема. Да, это было, по-моему, в Мексике. И я женщине говорю: извините, а вы беременна? Или у вас в отеле all inclusive? Она долго думала. 내가 이상한 사람들의 형태에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막심은 다시 그의 아는 여자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는 콜롬비아 여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그들의 유형을 즉시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검은 여자들이 바로 파이주예요. 머리 풀고 머리카락 늘어뜨려요. 그런 애가 뛰어가는데 마치 햇살 같아 이해했어. 그래서 그런 반짝임이 있는 거야. 그런 반짝임. 하지만 또 다른 인기 있는 여성 유형은 바로 이전의 남자들이에요. 전 세계 트랜스젠더의 중심은 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콜롬비아에서도 많은 남자들이 성별을 바꾸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가끔 이런 여자아이들을 일반 여자들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소녀야, 나는 린다야. 봐, 충격적이야. 분명히 저건 남자야. 어깨가 내 것보다 넓어. 알겠지? 그렇지만 분명하지는 않아. 우리 둘에게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봤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있고 그들, 이게 어떻게 끝나나요?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단지 주목하고 경고하고 싶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아이들도 스스로 인식해야 해. 보고서 사람에게 명백한 남성의 특징이 없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아닐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거야. 즉, 긴 머리를 가진 사람, 허리가 가는 사람 같은 경우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남자야. 즉, 긴 머리를 가진 사람, 허리가 가는 사람,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둥글게 잘린 엉덩이, 두드러진 가슴, 그리고 심지어 아담한 목소리까지,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않아요. 그 점에서 나는 강조해. 당신 앞에 있는 건 여자라는 거야. 더 똑똑해져. 어린 시절 사진을 요청해봐. 서로 비교해봐. 이 사진들을 봐. 이 사람은 12살, 이 사람은 8살, 이 사람은 16살이야? 성별을 바꾸고 있어. 바로 정말 대규모야. 이건 대규모야. 유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어. 트랜스젠더들 원하는 대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거지. 이건 다 있어.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 우리는 그걸 별로 보지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로 너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아. 유럽에서는 어땠어? 그 순간 농담이 아니었어. 아이셋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여. 부탁해 뭐든지. 하지만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가져다 주지는 않아. 네, 그런 일이 발생했어. 우리는 그걸 느꼈어. 나는 반대하지. 우린 이사했어. 응? 여기 하지만 이걸 얘기하지 않아. 가톨릭 학교 다녀. 그곳은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어. 막심은 10년 넘게 여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외국 여자들이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해. 그냥 내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어.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여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모두 서로 똑같았어. 이렇게 해외에서 그들에게 물어봐. 너 어디서 왔어? 그녀는 러시아라고 말해. 너는 어디서 왔어? 그녀는 다른 여자가 러시아라고 말한다고 해. 일부는 러시아어도 하지 않았어. 즉, 나는 이걸 분명히 봤어. 나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러시아 사람과 비러시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 일종의 러시아인.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개된 목적이 뭐였을까? 그들이 그렇게 소개된 이유는 예를 들어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일 거야. 만약 그들이 숨기고 있다면 당신은 러시아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모두가 그걸 믿었어. 나쁜 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러시아에서 왔다고 말하는 거야. 아하, 러시아에서 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오직 매춘부만 있다고 말하는 그 이미지는 사실과 다르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매춘부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아.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 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있는 수와 비교했을 때, 즉 우리 지역에서 존재하는 영성의 수준은 정말 대단해. 최고 수준이야. 나는 여러 나라에 가봤어. 맹세할 수 있어. 막심의 경험상 메데인은 아직 콜롬비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는 아니다. 나는 페레라 마니사리 카르타헤나에 있었어. 카르타헤나에서는 도시가 정말로 상업화되어 있어. 이건 콜롬비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브라질도 똑같은 이야기야. 즉, 각 도시에 가면 그곳에는 소녀들이 있는 골목이 있을 거고 모든 게 괜찮아. 여기서 최소한으로 대화하려면 $20 미국 돈이 필요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사실 더 높은 가격이야. 예를 들어 이 약국에서 소녀가 너와 대화하려면 $20나 $30가 필요해. 30이면 들어가고 라켓은 달려갈 거야. 예를 들어 그 술집에 간다면 당신은 이미 그곳에 가서 야외 파티를 즐겼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400ml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80, $100. 최근 영상 중 하나에서 나는 브라질의 파벨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아직 그 에피소드를 안 봤다면?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메델린에서
여기 사람들은 항상 위험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 여기서는 이 지역을 중운사 조직이 장악했어. 중운사 조직은 분리주의자, 반란군과 같아.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모집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어. 오늘날 그들은 부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들은 잃을 게 없었어. 야, 예를 들어 쿠바라에서 온 사람도 오면 젊은 남자 수십 명이 필요해 하면 그들은 바로 동의했어. 코무나 13은 메델린의 많은 빈민가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빈민가가 수평선까지 모든 산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코무나 13이 실제 전투를 겪었습니다. 약 20년 전 당국은 마약왕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요새였던 지역의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칼리브리세가 그 사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별 군사작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냥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모두 폭격한 건가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2002년 10월 제가 이미 말했듯이 메델린 정리 작전의 일환으로 아우리베 대통령 때 이렇게 2대의 헬리콥터가 새벽 5시에 날아와서 그냥 이렇게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헬리콥터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국가 경비대, 경찰 모두 배틀 탱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정리가 진행되고 위에서는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된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묘 시트, 제발 이 집에 총 쏘지 마세요. 우리는 평화로운 주민들입니다. 사람은 안나입니다. 그녀는 메델린에 살며 그래피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작전 그녀는 코무나 13에 살고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 코무나에서 이렇게 사는 거 정말 대단하네요. 글쎄요, 이건 정말 비싼 가치가 있어요. А сколько, кстати, это стоит? Usted cuánto paga para vivir acá? ¿Cuánto? 700,000. 700 тысяч получается. Это ее собственность, да, семейная. 안나는 부모님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관광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고 그녀의 가족은 옆방에서 어떤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무나가 수익성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요. 작전이 시작된 그날 그들은 마침 수업 중이었고 총격전이 시작되자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책상 아래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있었고 이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이 작전은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녀가 그 헬리콥터들을 본 거예요. 그녀가 그 헬리콥터들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헬리콥터들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에 코무나 13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탱크에서 총을 쏘고 헬리콥터에서도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이 지역을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고 이 코무나의 모든 지역이 똑같이 그걸 느꼈습니다. 안나는 이웃들과 함께 매년 기념일마다 하얀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90%의 피해자는 평화로운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작전으로 인해 그들에게 어떤 여운이 남아있나요? 당국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나요? 자, 보세요. 많은 시간이 흘렀죠. 여기서 말하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은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더 집중해요. 그들은 매 순간을 즐깁니다. 춤과 무용, 맞아요. 이 모든 것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 사건들에 특별히 헌정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래피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피티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정착지의 대부분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관광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문에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수단이 있고 이 지역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요. 콜롬비아의 수도에도 지하철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죠. 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세탁기와 냉장고도 있어요. 여기에는 물을 드는 특별한 가스가 있어서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에스컬레이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에스컬레이터 건설에 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강력한 정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건가요? 네, 여기에서 강력한 정리가 있었어요. 두 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포함해서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분의 1 정도 지나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지금 코무나의 모든 거리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그래피티가 있어요. 이것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요. 에스코바르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게으른 사람들까지 돈을 벌고 있어요. 그의 이미지를 이용해 그림, 책 판매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군중에 익숙해요. 여기 한 남자가 이를 닦고 있어요.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이죠. 여기 균열 속에서 각 집이 수익을 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딘가에는 박물관이 있고 어딘가에는 카페가 있으며 또 어딘가에는 호텔 같은 곳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보상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 생각에 카르텔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관광객들을 쏠 총알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음식 배달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길 전체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마치 20년 전에 저처럼요. 어떤 창문을 들여다보면 인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못 일어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 또 하나 그리 반갑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남자친구가 우리 뒤에 서 있어서 용서해요. 여기 아침에 폭탄이 터졌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들을 놀리고 있는데 군중이 있어 올릴 데가 없어요. 내가 가방을 청소하지 않았을까봐 걱정이에요. 코뮤니에서는 항상 댄스 배틀이 열려요. 높을수록 애들이 더 멋지게 춤을 춰요. 에밀과 나스티의 아이들은 콜롬비아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우로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델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녀는 모델로 성공한 건 자신이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트로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멋져요, 좋아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레스토랑에 데려가요. 아빠가 네네. 이거 아시죠? 자, 200, 300달러면 가능하죠. 평범한 하루예요. 아예 훌륭한 일이에요. 그녀는 3장의 사진에 40달러로 시작했어요. 그녀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녀는 계좌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모으고 그녀는 사거나 가고 싶어 할 때 특별한 경우에 돈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은 스포츠를 즐기며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오락거리가 많아요. 게다가 날씨가 항상 좋다는 사실이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거의 아프지 않아요. 항상 따뜻하니까요. 제 생각은 모든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리아스는 바르셀로나에, 플라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여기에도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에밀 미국서 학교 졸업했어요. 아우로라가 가고 싶어 해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고 캐나다에 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프랑스 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돼. 그럼 우리는 카리브해의 섬으로 이사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문할 거예요. Один из возможностей, да. Мы ничего не исключаем, поэтому мы не ограничиваем никого ни в каких рамках. У нас он каждый день свою религию меняет. Он еще пока не понимает, что это, да. Он говорит, о, классная, хорошая традиция, хочу быть... в 3-4 церкви он уже ходит. Вот там хорошая юношеская группа, я буду туда ходить. Да, ему нравится, у него есть Но он группа. меняет юношеские группы церковные по субботам вечером. Какие религии перепробовал? Ну, в смысле, там протестанты, там все внутри католической религии. Да, но однажды, да, он смешно говорит, все, я буду мусульманин, буду Рамадан держать. Я говорю, отлично, я говорю, тогда пойдем, мы тебе обрезание надо сделать. Ой, нет, вы что? 학교에서는 뭐 배우고 있어요. 수학이요.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요? 수학이요. 스페인 사람? 우리는 무슨 영어, 수부대. 시간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조금 정확히 나타났어요.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업가정신도 배우고 있어요. 기업가정신 생산 시작. 기업가정신 대박. 대략적으로 뭐에 대해 이야기해 주나요? 어떻게 벌 수 있을까? 페이스북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벌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 네가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지? 꽤 괜찮은 돈이야. 이거 마음에 들어. 어떤 언어로 말하는 게 편해? 스페인어, 러시아어? 둘 다요? 똑같아요. 문제 없이. 가끔 제가 스페인어로 말할 때 많이 해요. 여기 제 친구들이랑 여자친구와 친구들. 학교에서도 우리는 스페인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저에게는 네, 러시아어로는 단어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할 때 스페인어로 생각해? 아니면 러시아어로? 아니면 둘 중 하나로? 저는 대개 러시아어로 생각하지만 가끔은 스페인어로 생각합니다. 사람 6학년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 대해 좀 이야기해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Что проходите? Какие предметы? Нравятся девочки? Он не в школе их смотрит, он по инстаграму их смотрит. Ты подглядываешь, что ли? Он всегда такой. 그럼 너의 친구들의 친구들 좋은 친구. 항상 누가 함께 가는지 알아야 해. 미친 행동할 때도 있지. 들어봐. 너 나이 또래의 러시아어를 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어. 아니 정말 내 학교에는 없어. 나는 하나의 친구를 알아. 그의 이름은 다냐라고 하고 우리는 친구야. Дети ходят в католическую школу. Внутри школы есть церковь. Им скорее нравится это? 또 알지? 그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 그럼 왜 그들이 이걸 원할까? 알겠어? 우리가 노력한다면 아니면 내가 아우로라와 함께 이렇게 작업했듯이 모두가 이걸 한다면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설명해 왜? 콜롬비아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기후 면에서는 지역마다 매우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메델린의 연평균 기온이 약 25도인 것은 정말 완벽해요. 여기 기후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연기가 없고 자연이 매우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산바다 눈이 다 있어요. 콜롬비아가 정말로 혹시 당신이 평생 살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그럴 있어.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 콜롬비아를 기지로 두고 싶어요. 물론 콜롬비아는 다른 세계이고 각자가 그걸 자기 방식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는 게 무섭고 어떤 사람은 무섭게도 흥미롭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게 아예 지루해. 저는 콜롬비아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올 거야. 제 채널에는 이 나라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예정이니 저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세요. 어디서나 나는 보바야. 유튜브에서 알림벨을 모두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게.